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등급과 옵션을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탈 차를 선택하는 건 중고차를 탈 것이냐 신차를 탈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세단, SUV, 소형, 중형, 대형 등 예산과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큰 고민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 고민이라고 하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구독자별로 자동차 선택 가이드 컨텐츠도 준비해 볼게요. 그렇게 구매할 차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등급과 추가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를 산다고 주변에서는 풀옵션으로 해야 후회가 없다, 신차는 풀옵션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예산이 넉넉할 때나 가능한 거고 새겨들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차를 사는데 돈 한 푼 보태줄 생각은 없으면서 그냥 내뱉는 말이니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자주 사용할 것인지입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몇십, 몇백만 원보다 훨씬 비싸고 중고 물품처럼 쉽게 거래가 가능한 물품도 아닙니다. 자동차는 몇천만 원의 가격이기 때문에 신중히 골라야 하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내가 필요한 기능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패밀리카로 운영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메모리 시트가 필수 요소였습니다. 평일에는 출퇴근용 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내가 사용을 하고 주말에는 제가 주로 운전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상은 시트 메모리 기능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주말에 아이들과 캠핑을 가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 아내와 운전을 교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메모리 시트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반대의 상황도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특판 가격으로 저렴하게 소나타를 구매했는데 구매 금액은 조금 저렴했지만 여름에 통풍 시트가 없어서 나중에서야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자신에게 무슨 기능이 필수인지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적으로 패밀리카에 추천하는 기능은 메모리 시트,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열선 스티어링 휠, 일렬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경보 보조 기능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 정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격표를 보면 되는데 매장에 방문하셔서 페이퍼로 보지 마시고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세요. 그래야 원하는 기능이 어떤 등급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등급에서 추가 구매하면 되는지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PDF 파일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세 번째, 가격표를 볼 때 무조건 낮은 등급에서 제공하는 게 뭔지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가장 낮은 등급이 어떤 건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 카니발을 사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카니발의 경우 시그니처부터 적용되고 낮은 등급에서는 추가 옵션으로 선택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높은 등급인 시그니처를 선택해야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소렌토 같은 더 낮은 등급으로 바꿔서 카니발을 선택하지 않아 부족했던 공간적인 부분은 다른 걸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꼭 카니발을 사야 한다면 신차가 아니라 중고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그럼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한번 등급과 추가 옵션을 골라볼게요. 소렌토는 가장 낮은 프레스티지부터 노블레스, 시그니처 손으로 있습니다. 소렌토를 패밀리카로 고르고 아내와 같이 운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메모리 시트입니다. 소렌토는 메모리 시트를 별도 옵션으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노블레스로 해야 합니다. 프레스티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주행 보조를 검색해 봅니다. 차로 유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프레스티지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볼게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이거 중요합니다. 해당 구간의 단속 속도에 기반해서 주행 속도가 알아서 변경됩니다. 프레스티지 기본이고 열선 스티어링 휠, 일열 통풍 열선도 프레스티지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을 위한 차라면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안전은 다 넣으세요. 그 기능으로 사고를 막으면 그게 돈 아끼는 거고 몸도 안 다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편의성 옵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계기판을 주시하지 않고 전방을 계속 바라보면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 안전을 위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렌토는 HUD가 빌트인 캠과 같이 묶여 있죠.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이유가 어차피 차를 구매하면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순정 블랙박스가 있으니 깔끔하고 시야도 넓어지죠. 최종적으로 노블레스 등급의 드라이브 와이즈, HUD와 빌트인 캠, 이 정도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더 쓰면 원하는 시트 옵션이라거나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지 나에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필수인 것은 채웠으니 최소한의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출퇴근용 아반떼로 한번 볼게요. 등급은 가장 낮은 것부터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순입니다. 혼자 타니까 시트가 전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행 보조 정도는 있어야겠죠. 중간 등급인 모던부터 됩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스마트부터 지원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이미 내비게이션 기반입니다. 그럼 모던이 선택해야 할 최소 등급입니다.
평일에 매일 주행하니까 겨울에 열선 스티어링 휠도 필요하죠. 통풍 열선 시트도 모던에 모두 포함됩니다. 전동 시트는 인스피레이션부터인데 3년 넘게 수동 시트 타오면서 전혀 후회한 적 없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에 몇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69만 원입니다. 패밀리카가 있는 상태에서 출퇴근용 아반떼를 고르는 조건이니 부담인 가격이고 초보 운전이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차라리 그 금액으로 사제 블랙박스 사는데 보태세요. 아반떼 빌트인 캠은 인스피레이션부터 선택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음성 녹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빌트인 캠을 넣는데 빌트인 캠도 음성 녹음이 안 되면 그냥 사제로 장착합니다. 그럼 아반떼 출퇴근 용도로는 모던만 선택해도 필수 항목은 다 들어간 거니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한 것들은 모두 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겁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신에게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적용되었는지 아닌지를 기반으로 등급과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